이 이야기는 경기도 분당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벌어진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부자와 사람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부자. 김동철 회장은 후자였죠. 그는 자신의 넓은 저택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품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 정태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죠. 김동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수가 결혼한다는 그 여자에 대한 자료인가? 네, 맞습니다. 이소영 씨, 32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아들 김민수는 사업을 이어받아 현재 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배우자감이 평범한 카페 직원이라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흥미로워했죠. 바리스타라. 사진 좀 보여주게. 정태영이 건넨 사진 속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동철 회장은 외모가 아닌 그 여자의 내면을 알고 싶었습니다. 태영 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여자가 우리 민수랑 잘 어울리나? 정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자면 회장님 아들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조사해본 바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같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품성은 쉽게 변하지 않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직접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동철 회장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지로 변장해서 그 카페에 가볼 거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니까. 정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런 위험한 일을 들키시면 어떡하십니까? 걱정 마. 내가 젊었을 때 연극반에서 활동했다는 거 잊었나? 변장은 식은 죽 먹기지. 김동철 회장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동철 회장은 완벽한 변장을 하고 이소영이 일하는 카페 앞에 섰습니다. 낡은 재킷과 해진 바지,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듯한 수염,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까지. 누가 봐도 그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처럼 보였죠. 카페에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과 커피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이소영이 서 있었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그의 초라한 모습을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소영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이나 경멸의 기색이 없었죠. 커피, 한 잔 주시오. 김동철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네, 어떤 커피 드릴까요? 그냥, 제일 싼 거로요. 이소영은 미소를 잃지 않고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아메리카노가 가장 저렴한데 괜찮으실까요? 그거, 얼마요? 4,500원입니다. 김동철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모두 합해도 3,000원이 되지 않았죠.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이소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한 잔 대접할게요. 앉아서 쉬다 가세요. 김동철 회장은 놀랐지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이소영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고 바쁜 와중에도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군.
김동철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는 더 깊이 이소영의 인성을 시험해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이틀 후 김동철 회장은 다시 한번 거짓 차림으로 이소영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첫날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머리도 산발이었고 옷에는 일부러 흙을 묻혀 더 지저분해 보이게 했습니다. 그가 카페에 들어서자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동철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이소영이 다시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물 한 잔만 주시오. 돈이 없소. 이소영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쾌함이 아니라 걱정이었죠. 네, 물은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커다란 유리컵에 시원한 물을 담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그녀가 다른 손님들처럼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제대로 된 유리컵을 사용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것은 이소영이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고맙소. 그는 물을 천천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는 한가한 오후 시간을 맞아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의자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소영이 그의 모습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아프오. 이소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부드러운 쿠션이 있는 다른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의자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한번 앉아보세요. 김동철 회장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를 불쾌한 손님으로 여기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했을 텐데 이소영은 진심으로 그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김동철 회장은 2시간 동안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소영이 다른 손님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친절했고 어려운 손님을 대할 때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주문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죠. 집으로 돌아온 김동철 회장을 정태영이 맞이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아직 판단하기 이르네. 그녀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어 보이지만 더 지켜봐야겠어. 정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들키시진 않으셨습니까? 김동철 회장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누군가. 이 정도 연기는 식은 죽 먹기라니까. 다음 날 김동철 회장은 아들 김민수를 불렀습니다. 김민수는 바쁜 일정 중에도 아버지의 호출에 즉시 응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래, 민수야. 자네 여자친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김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영이요? 아버지께서 만나보셨나요? 아직은 아니네. 하지만 곧 만날 생각이야.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자네는 그녀의 어떤 점이 좋은가? 김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영이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제가 누구인지, 우리 가문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면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정직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김동철 회장은 아들의 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여자가 아직도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자네가 도와줄 수 있잖나.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제안했지만 소영이는 자신의 힘으로 카페를 차리고 싶대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김동철 회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소영에 대한 호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동철 회장은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까다로운 요구를 할 계획이었죠. 그는 이소영이 어디까지 참을성을 보일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낼지 알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정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나? 정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진행되면 들킬 위험도 있고 그 여성분에게도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김동철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태영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알았네. 몇 번 더 시험해보고 결정하지. 그렇게 김동철 회장의 특별한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소영의 인내심과 선함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이틀 후 점심시간에 복잡한 카페.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김동철 회장은 세 번째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한 계획이었죠. 그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소영은 바쁘게 음료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물 한 잔 드릴까요?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것 좀 있소? 이소영의 표정이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카페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케이크류만 팔았기 때문이죠. 저희 카페에서는 샌드위치가 가장 든든한 메뉴인데요. 어떠세요? 얼마요? 7,000원입니다. 김동철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다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이 부족하네요. 그냥 갈게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이소영이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많이 바쁘지만 제가 도시락을 가져왔거든요. 괜찮으시다면 나눠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동철 회장은 놀랐지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이소영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약 20분 후 그녀는 작은 접시에 김밥과 과일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 도시락 반이에요. 맛은 없지만 배고프실 텐데 드세요. 김동철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자신의 음식을 나눌 정도로 타인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이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 도움 받았거든요. 그냥 그 마음을 갚는 거예요. 김동철 회장은 김밥을 천천히 먹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힘들었던 적이 있었소? 이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대학 시절에 학비가 없어서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죠. 그 할머니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동철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소영은 그가 바라던 며느리상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었죠. 그는 음식을 다 먹은 뒤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테이블 끈적거리는데 제대로 닦은 거요? 주변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소영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수건을 가져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걸 카페라고 운영하는 거요? 위생관념이 있는 건가? 이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소영은 공개적인 망신에도 전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변명했을 텐데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황을 해결하려 했죠. 카페를 나온 김동철 회장은 차 안에서 정태영과 만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놀랍군. 그녀는 내 예상을 계속 뛰어넘고 있어. 자신의 점심까지 나눠주다니.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희망이 생기는군. 정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은 끝내시겠습니까?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 번 더 시험해봐야겠어.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네. 그날 저녁 김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소영이를 언제쯤 만나보실 생각이세요? 소영이가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김동철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이야, 민수야. 아주 곧 만날 거야. 정말요? 소영이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도 될까요? 아직은 말하지 마라. 내가 적절한 시기에 만나겠다고 약속할게. 김민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동철 회장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소영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변장을 더욱 완벽하게 했고 약간의 소주 냄새까지 풍기도록 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정태영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과하게 굴어볼 생각이야. 커피를 일부러 쏟고 소란을 피워볼 거야. 그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어. 정태영의 표정이 우려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그녀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한계를 보고 싶은 거야. 우리 민수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극한 상황에서의 모습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정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이소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소영이 이 시험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놀라운 인내심과 친절함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김동철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이소영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고 그녀가 정말 자신의 아들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그녀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평소보다 더 흐트러진 모습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말이죠. 이소영은 그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의 상태를 보고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동철 회장은 대답 대신 투덜거리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커피, 진한 거 한 잔 주시오.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아니면 에스프레소가 좋으실까요? 그거 주시오.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에스프레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일부러 카운터에 기대어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였다면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여기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커피를 받아들고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동전 몇 개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죠. 이게 다요. 이소영은 동전을 세어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2,000원이 부족하신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소. 내가 단골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뭐가 문제요? 이소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저희도 장사하는 곳이라 규칙이 있어요. 다음에 오실 때 나머지 금액을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그녀의 단호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소영은 친절했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요? 너무 쓰잖아.
이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원래 진하고 쓴맛이 강한데요. 혹시 설탕이나 물을 더 드릴까요? 이런 걸 커피라고 파는 거요? 다시 내려요. 이소영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다시 내려드릴게요. 혹시 아메리카노로 바꿔드릴까요? 조금 더 마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그걸로 바꿔주시오.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새로운 커피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일부러 에스프레소 잔을 테이블 위에 엎질렀습니다. 어두운 액체가 테이블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죠. 이봐요. 여기 좀 치워주시오. 이소영과 다른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소영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수건을 가져와 테이블과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김동철 회장은 더 나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요? 손님한테 이런 커피를 팔다니. 내 옷에 커피가 튀었잖아. 사실 그의 옷에는 커피가 튀지 않았지만 그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이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 아메리카노를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옷에 묻은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세탁비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소영은 이런 무례한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됐소. 그냥 커피나 빨리 가져오시오. 이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새 커피를 받아든 김동철 회장은 한 모금 마시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오, 이건 맛있네. 이소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 좀 치워주시오. 아직도 끈적거려요. 이소영은 다시 수건을 가져와 테이블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했을 텐데 이소영은 계속해서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그녀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 카페를 나온 김동철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소영은 그의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배려심이 있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할 수 없는 것이었죠. 회장님,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정태영이 물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결정했네. 이소영은 우리 민수의 배우자로 적합해.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또 다른 시험을 하실 건가요? 아니,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거야. 내일 저녁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에 내 정체를 밝힐 거야. 정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녀가 나를 용서할지 아니면 화를 낼지. 그 반응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거야. 김동철 회장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소영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진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동철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내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끝나든 그는 이소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해가 서서히 지는 시간. 김동철 회장은 이소영의 카페 앞 벤치에 앉아 그녀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지 차림이 아닌 평범한 노신사의 모습이었죠.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선 정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군. 정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속인 것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도 그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저녁 6시 카페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소영이 카페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가을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소영 씨. 이소영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노신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당황한 표정이었죠. 네, 저를 어떻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김동철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당신의 카페에 거짓 차림으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김동철 회장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셨나요?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소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정태영에게 눈짓하여 따라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이소영 둘만의 대화여야 했으니까요. 찻집에 자리를 잡고 차를 주문한 후 김동철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당신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소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 모습으로 카페에 오셨던 건가요? 김동철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철입니다. 김민수의 아버지죠. 이소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민수 씨, 아버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을 시험했던 것은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소영의 눈에 점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요? 저를 속이고 놀린 것이 시험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철 회장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의도는 당신을 놀리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진짜 모습이요? 네. 사람은 힘없고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제가 거짓 차림으로 갔을 때도 무례하게 굴었을 때도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이해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민수 씨가 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민수는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문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그동안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소영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재산 때문에 그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죠. 김동철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민수를 사람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되셨나요? 이소영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바라던 이상의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고 원칙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사람이죠.
우리 민수의 배우자로 딱 맞는 사람입니다. 이소영은 갑자기 눈물을 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를 시험에서 합격점을 주셨으니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김동철 회장은 그녀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소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김동철 회장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을 뿐이니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김동철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 어린 사과도 함께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민수에게는 아직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소영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아니요, 비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관계는 솔직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당신이라면 우리 민수와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저 마시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이소영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김동철 회장은 그녀가 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태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여자야. 화가 났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더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동철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지. 그날 밤 김동철 회장은 오랜만에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소영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민수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동철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이소영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고마워요. 잠시 후에 내려갈게요. 김동철 회장은 천천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그의 자리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정태영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민수 부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민수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김동철 회장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렴. 설명이요? 소영이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거지로 변장해서 소영이를 시험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으세요? 김동철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앉아서 얘기하자. 앉을 기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이래요. 내 인생에 간섭하고 내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시험하다니. 김동철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제 선택을 아버지가 왜 확인해요? 저는 어른이고 제 삶은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아버지로서 걱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니?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도 잘 알잖아. 김민수의 눈에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소영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녀를 얼마나 모욕한 건지 아세요?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녀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내 기대 이상이었어. 김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처럼 초라한 거지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신의 점심까지 나눠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심과 인내심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김민수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소영이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나는 그녀가 우리 민수의 배우자로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돈과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김민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의 방식은 너무했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어제 밤새 울었다고요. 김동철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소영에게 그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방식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 의도는 순수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 아버지의 의도가 뭐였든 소영이에게 직접 사과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한테도요.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그녀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소영이한테 물어볼게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녀는 아직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이해해. 그녀의 결정을 존중할게. 김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갈게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민수야. 김동철 회장이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한 일이 너와 이소영 씨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민수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관계는 그보다 더 단단해요. 다만, 앞으로는 제 삶에 이런 식으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김민수가 떠난 후 김동철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여전히 믿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이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정태영. 그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게. 민수와 이소영 씨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김동철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소영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민수에게 물어보고 그걸 중심으로 차려주게. 그리고 우리 와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태영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민수 부사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 이소영 씨가 저녁 식사에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8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구나.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주게. 네, 걱정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군. 저녁이 되자 김동철 회장은 가장 정중한 모습으로 현관에서 김민수와 이소영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소영이 자신의 아들에게 완벽한 배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8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8시 김동철 회장의 저택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태영이 재빨리 문을 열었고 김민수와 이소영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이소영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어서 오게. 김동철 회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민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소영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들어오시게. 식사 준비가 다 되었네. 세 사람은 넓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중앙에는 해물 파스타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민수가 이소영의 취향이라고 알려준 음식이었습니다. 앉으시게. 김동철 회장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목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소영 씨,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내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이소영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에. 김동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결코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요? 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김민수가 이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아, 아버지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 김동철 회장은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소영 씨, 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권력 때문에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 경험들이 나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특히 내 아들의 문제라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를 그런 식으로 시험한 것은 맞습니다. 내 방식이 잘못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당신에게 큰 신뢰를 했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민수 씨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김민수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김동철 회장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소영이 계속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회장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철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 씨. 당신의 이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셨으면 해요. 이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의 시험은 없어야 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관계를 원합니다. 김동철 회장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소영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자, 이제 식사를 시작하죠.
김동철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소영 씨가 좋아하는 해물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이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가 알려줬지. 김동철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이소영의 꿈에 대해 물었고, 이소영은 자신만의 카페를 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요? 어떤 카페를 생각하고 있나요? 김동철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해요. 특별히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싶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소영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부 공간도 마련하고 싶어요. 김동철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군요. 그런 카페라면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힘으로 이루고 싶어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김동철 회장은 그녀의 독립심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가족으로서 돕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이소영의 눈에 감동의 기색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네요. 이소영이 감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가꾸는 취미가 있어서요. 김동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원예의 조예가 깊으셔.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미를 좋아하시지. 김동철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야. 세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 대신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이소영에게 각 꽃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소영은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이소영과 김민수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김동철 회장이 이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소영 씨, 오늘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합니다. 이소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민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김동철 회장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이소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김민수와 이소영이 떠난 후 김동철 회장은 창가에 서서 그들이 타고 간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정태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잘 됐어. 이소영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잖습니까? 김동철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지. 이제 확실해졌어. 그녀는 우리 가족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한 달 후 김동철 회장의 저택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김민수와 이소영의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었고 초대받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최고의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축하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정태영이 알렸습니다. 고맙네. 민수와 이소영은 준비됐나? 네, 두 분 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곧 정원으로 나오실 겁니다. 김동철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사건 이후 그와 이소영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이소영을 진정한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이소영도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으로 나간 김동철 회장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임원들,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이소영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소영의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좋은 사위를 얻으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좋은 며느리를 얻었죠. 이소영 씨를 훌륭하게 키우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소영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워낙 큰 집안이라 우리 소영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김동철 회장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소영 씨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제가 직접 지켜보니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더군요. 잠시 후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정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김민수가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은 이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동철 회장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뭉클한 감정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약혼식 순서가 시작되었고 김민수와 이소영은 서로에게 약혼 반지를 건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이어서 김동철 회장이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철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 이소영의 약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소영 씨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재산과 지위 때문에 민수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그녀의 진심은 어떤지.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이 말에 초대된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김민수와 이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일을 추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지로 변장해서 이소영 씨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무례하게 굴고 무리한 요구를 했죠. 하지만 이소영 씨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자신의 점심까지 나눠주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이소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소영 씨,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표정으로 김동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는 이소영 씨를 선택한 것이 정말 현명했다. 앞으로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소영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소영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정태영에게 눈짓했고 정태영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김동철 회장은 그 상자를 열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소영 씨, 당신이 꿈꾸던 카페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남의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죠.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소영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걱정 마세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는 투자죠. 물론 모든 운영과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소영은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동철 회장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적인 카페로 만들겠습니다. 알고 있네. 당신이라면 반드시 해낼 거야. 약혼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모든 손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난 후 김동철 회장은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바람이 차네요. 정태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 정태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약혼식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특히 민수와 이소영이 정말 행복해 보였지.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야. 정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처음부터 이소영 씨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나요? 김동철 회장은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녀의 사진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했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네요. 그래, 매우 잘 됐어. 이소영은 내가 바라던 그 이상의 며느리야. 돈과 지위가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김동철 회장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군.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진정한 가치는 결국 빛을 발하는 법이야. 정원의 장미들이 밤바람에 살랑거렸고 김동철 회장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김민수와 이소영이 창가에 서서 정원에 앉아 있는 김동철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리고 그 따뜻함을 내가 끌어냈어, 소영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밝았고 김동철 회장의 특별한 시험은 이제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험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김동철 회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결국 빛을 발하고 진실된 마음은 언제나 통하게 마련입니다.